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게티 센터는 산타모니카 산맥 브렌트우드 언덕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세부터 현재에 이르는 유럽과 미국의 작품들이 가득 찬 게티 센터로 떠나보겠습니다. 게티 센터의 주인공 장폴 게티. 석유 사업가이자 미국 포춘지가 선정한 가장 부유한 미국인. 7개 언어를 구사하는 언어 천재. 예술과 고대의 역사를 사랑한 남자. 1892년 장폴 게티는 미네소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2년 전 누나가 장티푸스로 사망하면서 폴 게티의 탄생은 가족들의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 조지 게티는 미시건 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보험과 기업법에 관여하면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석유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석유 전문가로 경력을 쌓게 됩니다. 게티 가족은 미네소타의 겨울을 피하기 위해 LA로 이사와 자리 잡게 되었고, 장폴 게티는 자연스럽게 캘리포니아 대학 USC와 UC 버클리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생 때 부모님과 함께한 해외여행에서 유럽 문화에 매료되어 결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경제학과 정치학 학위를 받게 됩니다. 1914년 아버지 조지 게티는 오클라호마 유전에 관심을 가졌고, 이 투자를 직접 하지 않고 아들 폴 게티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는 막 성인이 된 아들에게 $10,000, 현재 하나 가치로 2억 8천을 주며 오클라호마 유전에 투자하기를 권유합니다.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게티 오일 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유전에 투자한 다음 해에만 40%의 순수익을 내면서 22살 나이에 폴 게티는 백만장자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었습니다. 얼핏 보면 아버지의 조언으로 지금의 큰 부를 이룬 것 같지만 그 역시 아버지 못지않은 사업 실력으로 불모의 땅이라고 여겨졌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유전 개발에 성공합니다. 석유 사업으로 입지를 굳힌 그는 1966년 기네스북의 가장 성공한 일반 시민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완벽한 삶을 살 것 같았던 폴 게티는 결혼 생활을 2년에서 4년밖에 유지 못했고 결혼과 이혼을 반복합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부모님은 그의 이런 생활을 매우 걱정했습니다. 1930년 5월 31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폴 게티는 아버지의 주식의 3분의 1을 유산으로 받았고 폴의 어머니는 3분의 2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외동아들이었던 폴 게티는 결국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런 많은 재산에도 불구하고 폴 게티는 짠돌이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해진 옷을 입고 다녔으며 집 전화에 자물쇠를 걸어 돈을 내고 사용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구두쇠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폴 게티가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 납치범들은 1973년 7월 10일 이탈리아에서 16살의 폴 게티의 손자를 납치해 $1,700만 요구합니다. 하지만 짠돌이 폴 게티는 협상을 거절한 걸로도 유명합니다. 화가 난 납치범들은 그해 11월 신문사로 손자의 머리카락과 한쪽 귀를 절단해 상자에 넣어 보냈습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는 폴 게티에게 $220만 몸값을 깎아서 제시한 후에야 겨우 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몸값은 손자의 아버지인 아들에게 연 4%로 빌려준 것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올 더 머니라는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짠돌이 폴 게티에게도 돈을 쓰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자와 예술 작품입니다. 여자를 꼬시기 위해 돈을 썼던 그는 결국 5번의 결혼으로 5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술 작품을 매우 사랑한 그가 첫 번째 수집한 작품은 18세기 프랑스 그림과 가구였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예술 작품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는 그리스 로마 시대 회화와 조각을 사랑했고 더 좋은 작품을 사들이기 위해 그리스어를 구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의 미술 작품을 그의 집에 모두 보관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집 확장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 집이 지금 말리부에 있는 게티 빌라입니다. 장폴 게티는 1974년 자신의 집 게티 빌라 일부를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개방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1976년 사망하면서 현재 가치로 30조 원이 넘는 재산을 남겼는데 재산의 상당 부분을 게티 재단에 기증했습니다. 그는 생전에 문화유산은 후손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이지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게티 재단은 그의 뜻을 이어나가기 위해 로스앤젤레스에 게티 센터를 건설하고 1997년 무료로 오픈합니다. 장폴 게티는 자신의 뮤지엄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입장료를 절대 받지 말 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살아서 사람들에게 수전노라고 비난만 받았던 그는 현재 많은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게티 센터를 한번 둘러볼까요? 폴 게티가 추진했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게티 센터는 리차드 마이어가 설계한 6개의 건물과 정원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특히 그는 이중적인 아름다움을 이 건물에 표현했습니다. 고대와 현대가 만나며 곡성과 날카로움이 공존하고 견고함과 부드러움이 숨어 있습니다. 건물은 곡선의 형태로 이어지면서 날카로운 모서리와 결합한 독특한 디자인입니다. 이탈리아 석재를 이용한 고대의 신비함과 모던함이 함께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곳입니다. 게티 센터에 사용된 돌은 16,000톤으로 모두 이탈리아 바그니디 티볼리에서 가지고 온 석재입니다. 건물과 어우러지는 정원이 결합돼서 유럽으로 여행 온 느낌이 든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특히 부드러운 베이지색은 캘리포니아의 아침 햇살을 반사하고 오후에는 따스함을 내뿜고 있습니다. 게티 센터 건축의 중요한 또 다른 부분은 자연 채광입니다. 유리로 된 건물 벽과 천정에 자연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광이 미술 작품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수 필터를 사용한 섬세함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웨스트 파빌리온은 유명한 회화가 많아서 인기가 많은 뮤지엄입니다. 모네, 방고흐, 피사로, 드가 외에도 많은 작품이 줄지어 있는 이 건물은 게티 센터에서 꼭 방문하셔야 하는 곳입니다. 사우스 파빌리온에는 18세기 회화와 중세 유럽 가구나 조각, 장식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앤티크 가구나 장식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트 파빌리온에는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그림을 포함한 17세기 바로크 예술과 조각이 전시되어 있으며 특히 렘브란트 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건물 2층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스케칭 갤러리가 있습니다. 일반 관람객들이 전시 중인 여러 조각품과 그림을 직접 그려볼 수 있도록 스케치북이나 연필, 목탄 같은 그림 도구를 무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놀스 파빌리온은 중세시대 그리스 조각과 장식 예술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작품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게티 재단에서 수십 년 전에 3천만 불에 구입해 전시하고 있습니다. 반 고흐가 말년에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정원에 피어있는 붓꽃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붓꽃 하나하나가 부드러운 물결에 흔들리듯이 표현한 작품으로 하얀 붓꽃 한 송이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모네는 1890년대 초 프랑스 북부 세느강 연안 도시 루앙에 머물면서 대성당을 많이 그렸습니다. 햇볕의 강도와 시간에 따라 다른 색을 나타내는 루앙 대성당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침 햇살을 받아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나타내는 성당을 그린 이 작품은 최고의 걸작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디션이나 결과를 기다리는 듯 보이는 모녀는 무척 초조해 보입니다.
엄마의 복장으로 보아 가난한 가정에서 딸에게 많은 희망을 걸고 있는 듯 보이며 딸은 발목을 다쳤는지 발목을 주무르고 있는 작품입니다. 어머니의 초점 잃은 듯한 모습과 복잡해 보이는 마음을 옷색과 어우러져 잘 표현했습니다. 당시 무용수는 가난한 노동계층 출신으로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오디션을 통과한다고 해도 고급 창녀로 키워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딸의 모습에서 자신의 재능을 펼치는 우아한 발레리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드가는 부드러운 파스텔로 작품을 완성했지만 건조하고 차갑게 느껴지며 그 시대의 하류층을 잘 나타낸 작품입니다. (1630년) 자신의 아버지를 모델로 그린 이 그림은 다른 그림이 숨겨져 있는 것이 발견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2015년 게티 뮤지엄과 벨기에, 네덜란드에서 온 엑스레이로 그림을 조사한 결과 노인 초상화 뒤에 놀랍게도 젊은 청년이 녹색 망토를 두른 그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렘브란트의 친구로 추정되는 그림인데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 그림 위에 병색이 짙은 아버지를 다시 덧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노인이 입은 옷의 재질감, 특히 금속재의 광택 표현과 이마의 주름, 턱수염을 현실적으로 자세히 묘사한 작품입니다. 이렇게 미술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미술관 외에도 중앙정원 서쪽에 있는 원형 건물은 게티 연구소입니다. 끊임없이 연구하는 모습과 연구원들 간의 팀워크를 상징하기 위해 원형으로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작품을 다 감상하신 후 건물 밖으로 나오시면 센트럴 가든과 조각공원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선인장 가든은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캘리포니아 특성을 잘 살린 곳으로 선인장과 다육식물 뒤로 로스앤젤레스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건물 사이로 분수를 보실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 북쪽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서 가지고 온 암석으로 분수대를 만들었습니다. 흰색과 푸른 물의 색감 대비가 왠지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가장 넓게 디자인된 센트럴 가든은 캘리포니아 예술가 로버트 어원의 작품입니다. 건물에서 반사되는 빛을 고려해 선정된 500종류 이상의 꽃과 나무가 자리 잡은 정원입니다. 계절에 따라 색과 향기가 변하기 때문에 늘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센트럴 가든의 상징인 부겐벨리아 나무 사이로 하늘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늘 바쁜 현대인들에게 예술이 주는 풍요로움과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여유로움이 게티센터에는 모두 있습니다. 이런 문화유산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기회를 준 장폴 게티가 생각나는 날입니다.